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평창 알펜시아는 강원도에 7,700억 원의 빚을 안겨준 시설물로 여러 차례 매각이 시도됐습니다. 빚을 청산하기 위한 마지막 공개 매각 공고에서 2개 이상의 기업이 인수 의향을 밝혔는데요. 일단 매각 가능성은 높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주 무대였던 알펜시아 리조트. 지난 10여 년 동안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투자 기업을 대상으로 매각을 시도했지만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시작한 첫 공개 매각. 세 차례 유찰 끝에 마지막 4차 매각 공고에서 복수의 국내 기업이 인수 의향을 밝혔습니다. 예비 실사를 거쳐 입찰에 참여한 기업이 낙찰되면 오는 5월 최종 계약이 이뤄집니다. 앞으로 마지막 단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번에 반드시 매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번 입찰에 2개 이상의 기업이 참여하지 않으면 첫 공개 매각 절차는 모두 불발됩니다. 이번 공개 매각이 끝내 유찰된다면 헐값 매각 가능성이 높아질 거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4차 입찰에서 매각 가격은 최초 가격보다 20% 떨어진 8천억 원 정도입니다. 강원도개발공사는 수의 계약으로 전환하더라도 8천억 원대 이하로는 가격을 낮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하루 이자만 4천만 원, 지금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6,200억 원을 갚았지만 아직도 7,700억 원이 넘는 빚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도 매일 발생하는 이자를 감안하면 빨리 팔아서 빚을 갚겠다는 입장이지만 전체 매각을 하지 못하고 분리 매각이 될 경우가 문제입니다. 분리 매각을 하게 되면 나머지 지구가 그야말로 해결 불가능한 그러한 자산들이기 때문에 매각도 어려울 것 같고요. 공개 매각의 중대 고비는 마지막 입찰이 진행되는 오는 3월.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들 중 2개 이상의 기업이 입찰에 참여하지 않으면 매각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횡성 지역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묵계리 옛 탄약고 일대에 이모빌리티 클러스터 조성이 추진 중입니다. 횡성구는 이 주변 일대를 공공기관과 아파트, 공원 등을 갖춘 미니 신도시로 조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소형 전기 화물차 양산이 시작된 횡성에 2023년 이모빌리티 지원센터가 들어섭니다. 건립부지는 탄약고가 이전한 지 5년째 방치되고 있는 횡성읍 관문인 묵계리입니다. 건설생활환경연구원과 자동차연구원,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인증기관이 들어서 49개 항목을 인증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정부의 1톤 미만 화물 전기차 개발 지원 사업에도 선정돼 다품종 소량 생산되는 시작차들의 제조와 시험 인증까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강원도는 정부의 자율주행 실도로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에도 뛰어들어 미래차 산업을 횡성에 집적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별도로 횡성구는 미니 신도시 조성을 추진 중입니다. 개발을 맡고 있는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는 시간이 걸리는 만큼 미모빌리티 지원센터 주변을 매입해 공공기관을 유치할 택지를 조성하고 아파트와 화훼공원, 테마파크 등을 갖춘 소규모 신도시를 만들어 경제적 파급 효과와 인구 유입을 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기업 유치와 함께 더불어서 이제 공공기관 유치를 좀 해야 횡성 지역이 빠르게 좀 성장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청사진만 그려졌을 뿐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잡히지 않았습니다. 횡성구는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피할 수 있는 300억 규모의 사업을 구상했지만 주민들은 주민 소득과 경제 효과를 키울 수 있도록 사업 확장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다 민자를 유치해 테마파크와 화훼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도 아직 불투명합니다. 청사진에 불과하다는 거죠.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자금 확보력이라든가 또 행정 지원이라든가 또 정치권에서의 그 어떤 그런 모든 부분들이 같이 어우러질 때만이 횡성 개발의 걸림돌이었던 탄약고 부지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개발 사업에 기대와 우려가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아입니다. 지난주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삼척에서 추가 피해를 파악하기 위한 입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경 2km 이내 지역은 소나무류 반출이 금지됐는데요. 유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나무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소나무가 동강동강 베어졌습니다. 잘라낸 가지를 보면 생기가 하나도 없이 누런 상태입니다. 이 나무 주변에 반경 2km 이내 3,216헥타르는 소나무류 반출 금지 구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삼척시 성내동과 교동, 동해시 북평동이 해당됩니다. 원목이나 굴치목을 반출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감염목을 발견해 신고하면 최고 2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추가 피해 조사는 주로 항공예차를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15일부터 드론과 헬기를 이용해 반경 10km 이내를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은 추가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월 29일까지 항공기 및 그리고 지상 정밀 예찰 활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예찰 결과에 따라 갖고 저희들이 그 방제 구역을 정하고 그리고 방제 방법과 사업량을 정해서 추후 예찰과 방조 활동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감염 경로는 잠정적으로 난방용 화목이 지목됐습니다. 매개충이 날아올 만큼 가까운 곳에 재선충병 발생지가 없고 인근 민가의 화목 중에서 고사목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보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국립산림과학원이 오는 29일까지 규명할 예정입니다. 삼척에서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매개충이 수분의 이동 통로를 막아 피해를 입히는 병으로 치료약이 없어 감염되면 100% 말라 죽습니다. MBC 뉴스 유인호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수출 시장 진출이 어려워지면서 비대면 시대 새로운 생존 전략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박민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비대면 해외 시장에 도전장을 낸 농업회사 법인. 코로나19 2차 대유행 시기에 해외 바이어를 만날 기회는 제공받았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는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마케팅 비용만 부담하고 전염병이 전 세계를 휩쓴 팬데믹을 극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인했습니다. 베트남 시장에서는 그 관심을 갖다가 지대한 관심을 가졌었는데 그러고선 해외 시장에서도 이제 결과를 갖다가 그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온라인을 통한 대면을 뜻하는 언택트 방식으로 해외 시장 진출을 노리는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은 코로나19가 만든 새로운 풍속도입니다. 바이어를 만나 상품을 홍보하는 직접 마케팅보다는 설득력은 떨어지지만 적은 마케팅 비용으로도 새로운 거래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자기들 알고 있는 바이어들만 이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언텐트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해외 바이어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중소기업 입장에서 굉장히 이제 좋고요. 해외 가서 쓸데없는 비용을 낭비하기보다는 여기에서 지난해 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언택트 수출 지원에 나선 강원도는 중국 시장을 개척해 화장품과 바이오 제품 95억 원을 수출했습니다. 대기업과는 달리 기회비용이 낮은 언택트 방식을 선호하는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자체의 지원이 맞물려 상승 효과를 이끈 결과입니다. 강원도는 올해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러시아 등 신남방과 신북방 국가를 대상으로 공격적인 해외 마케팅에 나설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화상 스튜디오를 구축을 하고 수출 상담회하고 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거를 중국뿐만 아니고 신북방 지역 또 신남방 국가들하고 활발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해외 바이오와의 직접 대면이 불가능한 코로나19 위협은 존재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수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언택트 마케팅 시대. 언택트 마케팅 전략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중소기업의 생존을 담보하는 열쇠가 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박민기입니다. 강원도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연결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현재 일자리 센터 상담사를 통한 취업 상담과 일자리 매칭에 물리적, 시간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강원형 AI 기반 일자리 매칭 서비스 구축에 나섰습니다.
구직자가 휴대폰 앱 등을 통해 자신의 정보를 입력하면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분석해 알맞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는 도내 IT 기업 등과 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이라며 오는 11월이면 시범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돌봄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설립된 강원도 사회서비스원이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사회서비스원은 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 내에 마련됐으며 강원도 제2청사에 들어설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을 비롯해 춘천과 원주에 재가센터도 만들 계획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은 민간의 전문성과 공공의 투명성을 결합해 저출생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 영역의 사회 서비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내 본사를 둔 8개 공공기관이 올해 약 3,000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2021년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100명, 보훈복지의료공단 1,093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명, 도로교통공단 195명, 국립공원공단 175명, 강원랜드 145명 등 전체 2,974명을 신규 채용합니다. 체험형 인턴도 건강보험공단에 300명, 보훈공단 300명, 도로교통공단 150명, 관광공사 35명 등 6개 기관에서 800여 명을 모집합니다. 채용 규모는 본사와 지사를 포함한 인원입니다. 지난해 강릉과 동해, 속초와 고성, 양양 등 동해안 5개 시군의 임금체불 발생액이 1년 전보다 40%가량 늘었습니다. 강릉 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안 5개 시군의 임금체불 발생액은 전년 대비 40.7% 늘어난 118억 원이고 이 가운데 56억 원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한편 각 지방고용노동지청은 설 명절을 앞두고 다음 달 10일까지 임금체불 집중 지도에 나섰습니다. 영월군이 그동안 시범적으로만 운영됐던 영월읍 사목리의 붉은 메밀밭을 확대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사목리 동강변의 기존 구간을 2배 이상 늘려 2.1km, 10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붉은 메밀은 물론 청보리와 꽃 양귀비, 코스모스 밭을 함께 조성해 계절에 따라 다양한 풍경을 연출한다는 계획입니다. 사목리 붉은 메밀밭은 지난 2년 동안 시범 운영됐고 지난해에는 지역 축제화를 통해 3만여 명이 방문하는 등 호응을 얻었습니다. 지난해 폐업 후 경북 포항항으로 이전했던 DBS 크루즈 페리가 동해항에서 재취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에 따르면 DBS 크루즈 페리를 인수한 두원상선이 최근 해양수산부에 국제 여객 항로 개설을 위한 외항 여객 운송 사업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DBS는 일본과 러시아를 주 2회 운항하는 컨테이너 여객 운송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규 업체로 인정받아 운항 지원금 문제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동해시와 강원도는 DBS에 지난 4년 동안 95억 원의 운항 장려금을 지원했는데 재취항에 앞서 의무 운항 기간을 명시하는 협약을 맺을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농장으로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해 3중 차단 방역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는 우선 양돈 농장에 축산 차량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농장 내 외부 울타리와 방역실 설치 등을 다음 달 말까지 추진합니다. 또 강원도 전체를 중점 방역 관리지구로 지정해 모든 농장에 8대의 방역시설을 설치하는 2차 차단 방역에 이어
농장이 밀집된 지역을 광역 울타리로 둘러싸는 3차 방역망까지 구축할 계획입니다. 연금법 개정 등의 이유로 정년을 채우지 않고 교단을 떠나는 교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올해 2월 명예퇴직을 신청한 교원은 277명이라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공무원 연금법 개정으로 2021년 이전에 퇴직하는 교원까지만 60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명태 교원은 2015년 2월 말 321명을 정점으로 2017년 2월 130명까지 줄다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임시 휴장했던 철원과 홍천의 전통시장이 다시 문을 엽니다. 철원구는 지난 석 달 동안 문을 닫고 있는 관내 5일장을 오늘부터 재개장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코로나 검사 결과 음성 확인서를 제출한 관내 상인에 한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홍천군도 내일부터 민속 5일장을 재개장하기로 하고 장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다시 폐쇄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춘천에 있는 바이오 기업 120곳의 매출액이 7천억 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춘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춘천 바이오 기업의 매출액은 7,600억 원으로 2019년 6,600억 원에 비해 1,000억 원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